민법 19장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상의 임대차의 특별법이다. 2.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3.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임차 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임차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 양도 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5.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의 특별법 1.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상의 임대차의 특별법이다. 이건 무슨 민법상보다 특별하게 특별법이라는 게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을 더 우선 적용한다는 뜻이야. 임대차 보호법은 특별법이라는 거죠? 민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거야.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똑같이 특별법이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 건물이나 뭐 이런 거를 빌려주는 사람이 임대인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빌려서 쓰는 사람이 임차인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법상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서로 약정한 걸 따라간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계약 갱신 청구권 같은 게 발생을 해. 계약 기간이 끝나도 10년 안에서 추가적으로 갱신할 수 있어. 그 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특별법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 자유계약 해가지고 약정한 거 위에 있다는 거예요? 임대차 특별법이? 자유계약을 한 거는 민법이라고 보는 거고 그거보다 우선 적용돼야 되는 그런 게 특별법이라는 거죠? 그렇지, 위에서. 2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이거는 당연한 내용인 것 같고. 전세계약을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전세권 설정할 수 있지. 전세권 설정만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등기한다고 그러는 건가요? 그렇지. 등기에 올라가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저기에 올라가면 다 등기하는 거라는 걸 그런 거죠? 되게 많아, 그런 경우.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데에서 전세로 들어가는 건물들, 임차해서 들어가는 것들은 다 전세권 설정해서 들어가. 그럼 등기하지 않으면은 임대차 보호법을, 등기했으면 임대차 보호법을 못 받는 거예요? 전세권에 해당이 되지. 등기를 해도 보호 받지.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해도 보호를 받는다는 거야. 해도. 그러니까 이게 포함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등기를 하든 안 하든 전세계약도 임대차 보호법을 받는다는 거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 사용이라는 거는 뭐 기간이 없는 거잖아요. 일시 사용이 예를 들어서 깔새같이 한두 달 쓰는 거, 뭐 보름 쓰는 거, 그런 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지. 임차 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그 임차 건물 빌린 건물이 있는데 그걸 누가 산다는 거잖아요. 그 사는 사람이 양수인인 거죠. 그 임대인이 원래 갖고 있던 사람이고. 맞나요? 임차 건물의 양수인이라고 하는 건 그 건물을 산 사람이지. 그러니까 산 사람이고 임대인이 원래 주인인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지위를 승계했다는 건 승계하지. 양수인이 다 가져갔다는 거죠. 임차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 양도 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데 보통은 양수인이 내야 되는 거 아니? 양수인이 내는 게 아니라 네. 임차인이 네. 월세를 안 냈어. 네. 관리비를 안 냈어. 네. 그랬을 때 그 네. 금액을 양수인이 받는 게 아니라 네. 원래는 파는 매도인이 받는 거야. 아, 임대인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임대인이 어쨌든 뭐 매도인도 임대인이 되고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양수인도 임대인이 되는 거지. 전 주인이 임대인이잖아. 네. 팔기 전에는. 네. 판 다음에는 새로운 주인이 임대인이잖아. 네. 근데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네. 발생한 연체 그 월세 같은 것들, 네. 관리비 등 이런 것들은 그 팔기 전에 매도인, 임대인이 받아야 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양수 계약을 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 지문에서만 보면은 임대인이 당연한 받는다는 거. 거잖아요. 그죠? 임대인이 이제 그 전 임대인이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는 지금 양수인이랑 임대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건 임대인이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그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려. 매도인이 임대인이 될 수도 있고 매수인도 임대인이 된다니까? 거기서 말한 임대인은 매도인을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따지면 어쨌든 임대인이지. 매도인이라고 봐야지 임대인이라고 보면 안 된다니까. 임대인은 양수한 사람도 임대인이니까. 아니, 근데 이 지문에 그러면 여기에 매도인이라고 해야 될 거야. 양수인이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임차고 뭐 이렇게 나왔어요.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네. 양도인에게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얘기는 임대인이 아니라 양도인이야 밑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얘기야. 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얘기야. 이건 채권 양도 절차를 거치면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이 되지. 근데 계약할 때 대부분 다 채권 양도 절차를 거쳐. 계약서에 쓰거든. 그 금액을. 이전되지 않는다. 되기 전에 이미 발생하죠. 채권 양도 절차가 없는 한. 그 채권 양도 절차가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이 안 된다는 그렇지. 거죠. 문구는 그게 중요한 거지. 네. 5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한 6개월짜리를 해도 기본으로는 1년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대신 임차인은 내가 6개월을 6개월 주장할 수 있다 이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기출문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아니,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대항력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 그렇지. 그죠? 주택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는 거고, 네. 이런 상가의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돼.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 법이라는 건 뭐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은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 아닌가요? 주택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네. 법령 그대로 상가 건물만 되는 거야. 주택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따로 있어. 따로 또 존재한다. 따로 있는 거야, 그거는.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럼 이게 맞다는 거네? 그렇지, 맞는 거지. 상가에 들어가는 거는 다 장사를 하거나 해야 되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는 거거든. 상업시설은. 그럼 아파트 같은 데다 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들은 그거는 상가 건물,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의 용도가 주거용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안 돼. 저걸 내도? 사업자를 내도. 근데 사업자 등록은 그걸로 되는 거잖아. 그건 낼 수는 있지. 그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거야. 사업자 주거용이니까 용도가.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입법조항. 3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이게 그러니까 위에 이 지문이 1년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 기간이 1년이라는 거잖아요. 최소? 네. 그치, 최소 1년 이상이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최소를 이걸 상징하려고 이 지문이 5번 지문이 있는 거지. 근데 앞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했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네. 다 그 기간을 1년으로 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년이라는 이 지금 여기 5번 지문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이렇게 있잖아요. 기간을 1년 미만이라고 1년이라고 쓴 게 뭐 2년 미만이면 그냥 2년으로 잡고 이런 게 아니라 1년이 최소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1년이라고 잡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틀린 거겠네요? 틀리지. 네, 기간을 2년 정하지 미만이 않았으면 아니니까 2년이 아니라 1년인 1년으로 거네요. 봐야지. 만약에 그 문구가 맞다고 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보고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 기간을 2년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1년 6개월로 계약 기간을 잡았어. 네. 그럼 1년 6개월로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2년이 아니라? 2년이 네. 아니라 그 문구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기간이 1년이니까 1년으로만 한 거고 1년이 넘는 거는 연 단위로 안 끊어도 그걸 인정해 준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죠? 네. 4번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자기 전대차 계약이 임대차 계약인 거예요? 전대차는 임대차를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주면 전대차가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임대차를 받았는데 그거를 이 사람이 빌려줘.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다시 빌려준다는 거잖아요. 제3자한테 빌려주면 그걸 전대차라고. 네. 그러면 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2기의 차임액이라는 건 또 뭐예요? 2번을 안 낸 거야. 아, 2번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는 2번을 안 냈다는 거죠. 월세를 안 냈다는 2번 거지. 밀렸다. 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어이없었던 거네요. 그거는 3기에 3회차까지 해야지만 해지할 그렇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약으로 2기에 차임을 갖다가 안 내면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써도 그건 무효야. 안 돼. 이거 임대차 보면 그렇지. 특별법이니까. 그거는 3회로 지정이 돼 있었다. 그러니까 약정을 해봤자 특별법이기 때문에 얘는 그렇지. 약정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전차인 전대차 그럼 임대차도 3기인 거예요? 그렇지. 똑같이 3기. 임대차도 3기인 거죠. 전대차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은 3회 연체 시에 해지할 수 그렇지. 있다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이것도 처음 나오는 거네. 이것도 틀렸다는 거네, 그럼? 그 틀린 내용이 뭐냐면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줘야 돼. 네. 그랬을 때 그 기간은 3년인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인데 그 3년의 기간이 방해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야. 네.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조금 더 기간이 길지. 왜냐면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 받으려고 할 거 아니야. 권리금을. 그치? 몇 달 전이라도 받으려고 했을 때인데 그때부터 3년이라고 치는 게 아니라 종료된 데부터 3년이니까 조금 더 몇 달은 더 임차인한테 유리한 법규야. 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가 아니라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그렇지.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을 소멸한다. 그러니까 그때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긴 소멸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죠? 3년 내에 내가 청구를 안 하면. 근데 방해가 있는 날부터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네. 1년. 1년 미만으로 정한? 1년이 네. 가장 많이 나와. 아, 이게요? 두 번째, 3기. 3회차. 네. 손해배상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임대차 종료 후 3년. 이게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가 아니라,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다음 페이지 6.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7.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9.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본다. 10. 상가 건물 임대차가 법정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11.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6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이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10년까지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거는 좀 다른 거 아닌가? 법이 개정돼가지고 10년으로 늘어났어. 이제요? 그럼 임대인한테 너무 손해 아니에요? 그러면은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5%씩. 그게 1년인 거예요? 아니면은 계약 기간이 종료돼야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계약 기간이 종료돼야지 올리는 거예요. 종료되면 5%, 그렇지. 최대 5%까지는 그렇지. 올릴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 그리고 그냥 일단 어쨌든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처음부터 해가지고 총 10년이라는 그렇지. 거죠. 네. 10년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 네.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여기 임차인은 그러니까 전차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지. 중간에 임차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차인이야. 그러니까 임대인의 임차인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차인한테 계약을 해주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거야. 그렇죠. 그 체결한 전차인, 이 전차인이 세 번째 사람인 그렇지, 거잖아요, 그죠? 제3자지. 여기에 두 번째 사람이고, 그러니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전차인도 얘 대신 임대인에게 할 수 있다라는 그렇지. 거잖아요. 근데 얘는 하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그냥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임차인이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하면 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다시 계약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거 직접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전차인도 임대인에게 직접적으로 대위하여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구권을. 여기서 네. 계약갱신 요구권이 발생한 원인이 장사를 하려고 인테리어나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 네. 2년만 하고 빠지면 손해가 막심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계약갱신 요구권이야. 그러니까 전차인도 그걸 행사할 수 있지. 전차인도 인테리어비로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얘도 빌린 거니까. 8번 대인이 임대인인 거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건 요즘 사람들 다 아는 얘기죠.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상가 그건 거죠? 상가 임대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근간에서 만들어진 거야. 거의 나중에. 비슷한 거네요. 그래서 내용들이 비등비등해. 그러니까 임대인이 너랑 이제 계약 안 할 테니까 나가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은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연기됐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이라는 문구가 중요한 거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요 사이에. 그러니까. 네.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그리고 9번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요게 지금 위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 네. 통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간 거 서로 얘기 없이 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연기됐지만 1년 연기된 걸로 본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 전에 혹시 2년으로 계약을 했으면 그래도 1년으로 그럼 1년으로 보는 거죠? 1년 단위가 계속 늘어나는 거. 묵시적 갱신이니까. 얘기를 안 하고. 그거는 이제 계약서를 다시 쓰면은 최초에 2년짜리를 했더라도 묵시적 갱신은 1년으로만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2년으로 보는 게 아니라 1년으로 본다. 그리고 상가 건물 10번 상가 건물 임대차가 법정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무조건 1년을 지켜야 되지만 임차인은 중간에라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나가기 석 달 전에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건 뭐죠? 그럼? 임대차 계약 해지가 되는 거지. 해지를,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그 3개월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이게, 이 임차인에게 힘이 생긴다는 거네, 결론적으로는. 나갈 수 있다는 거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거지. 보증금 어쨌든 줘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그 보증금. 안 주면 이제 이때부터는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죠? 이 전에는 상관은 안 되는 거고, 3개월이 지나야지만 뭘 할 수 있다. 효력이 발생한다. 11.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인이요, 빌린 사람이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파손해서 고쳐놨어도 거절할 수 있는 건가요? 고쳤으면은 거절할 수 없지. 고쳐놨는데 원상복귀를 해놨는데 원상복귀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 어쨌든 거절해가지고 그 용도를 쓸 수 없게끔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 그러면은 거절했을 때 이거지. 그렇게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은 법이 엄청나게 길어질 거야. 모든 상황을 다 써야 되거든. 그럴 순 없어. 근데 이건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이 고칠 거 아니에요. 그냥 두지는 않을 거 아니야. 고쳐도 그게 거절하고 원상복귀가 100%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얘가 어쨌든 그러니까 임대인이 어쨌든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뭐든 하든 이 임차인이 이거를 원상복귀 최대한이라도 복귀시킬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이제 계약 나간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문구야.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인 거야. 이거랑. 기출문제. 갑이 2020년 2월 10일 을 소유의 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하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니까 이 갑이 지금 임차인이고 을이 임대인인 거죠. 갑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맞고, 틀린 것은 맞고,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을은 주장할 수가 없지. 임차인만 할 수 있으니까. 2번이 잠깐만.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에는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문제에 허점이 하나 있어. 뭐냐면 네. 보증금 10억이라는 문구야. 보증금 10억은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네. 보호되는 보증금이 아니야. 서울이 가장 많은데 그 금액이 9억 원 미만이야. 9억 원 이상 되는 거는 보호를 안 해줘. 그래서 그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지, 임차인이 손해를 볼까봐, 인테리어비나 이제 돈을 많이 들였는데 쫓겨나면 손해를 볼까봐 보호해주는 게 가장 근간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도 준수를 해주는 거야. 1년으로 최소 1년은 보장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10억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못 받아. 그러면 서로 약정한 거가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임대차가 6개월로 정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계약갱신 청구권, 요구권은 형성이 돼. 10년. 그거는 또 왜 돼? 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 원래. 원래 안 되는데도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권에 인정돼. 아, 그것만. 일단은 이거는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을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약정을 6개월로 했으니까. 근데 보증금이 10억이 넘으니까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안 되니까 요거는 약정을 따라간다. 그렇지. 네. 그리고 갑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그럼 요거는 된다는 거네요. 그렇지. 그죠? 계약갱신 요구권은 인정이 된다. 모든 게 적용된다는 거고. 그리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갑은 건물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임대차가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어. 갑은 이 건물의 소재지에 관한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그러니까 내가 임차했다라는 걸 올릴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할 수가 있어. 네. 근데 이거는 보호를 못 받잖아. 네. 그러니까 신청할 수 없다요. 아, 이거는 신청할 수 없다고 나왔다라는 거죠. 잠깐만. 아까 등기가 뭐 있었는데? 그게 뭐였지? 등기 뭐 하는 게 있었는데, 아까? 그 전세권 얘기하는 거지? 등기하지 않은 전세권? 그것도 적용된다고. 금액이 9억 원 미만이면. 그건 임대차 종료 보증 반환을 했고, 갑은 X건물 소재에 관한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원래는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게 보증금이 10억이 넘으니까 그렇지. 얘도 안 된다는 거네요. 5번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이건 아닌 거 아닌가? 그죠? 받을 수 없지. 그렇죠. 어쨌든 그 선순위가 따로 있으니까. 아니지. 왜냐면은 네. 최소 보증금은 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걔가 후순위에 들어와도. 그러니까 보증금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6,500만 원 미만이면 2,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6,600만 원 이하면. 그러니까 보증금이 6,600만 원에 내가 3순위로 들어왔어. 앞에 근저당이 잔뜩 있어. 그 다음에 들어가도 6천만 원에 보증금 걸고 들어갔어. 그러면 그게 경매에 넘어갔네? 그럼 한 2천만 원 정도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거기에 일단 어쨌든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이 네.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거야. 일부를. 그게 최우선 변제거든.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금액이 워낙 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10억짜리라. 그렇지, 안 되는 거야, 해당이. 근데 만약에 6,600만 원 이하라고 하면은 2,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야. 나머지는 못 받아도.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네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요.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네요. 원래는 있어. 그럼 그 주택 임대차에도 그것도 있는 똑같아. 거예요? 그것도 있는 거지. 다 있는 거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근간으로 만든 법이야, 이게.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은 그거네요. 임대차 보호법에 지금 보증금 10억이 넘으면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무조건 못 받는데 단 하나 계약 갱신기간 요구권만, 그렇지. 이것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10억 원이 넘어도.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왔던 것들이 갱신 요구권.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와. 대부분 갑, 을, 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나올 거야, 앞으로도.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3.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4. 임차인이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5. 차임 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16.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좀 어렵네. 12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무서장한테 하는 거야, 정보는. 왠지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장에게 놨으니까. 그쪽에 관련돼서 있거든, 자료가. 동의를 받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문제를 틀리게 하려고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하거나 관할 법원한테 정보를 요청할 수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꿔내. 그건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3번.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거는 뭐죠? 제1급 감염병이 코로나야, 코로나. 그러니까 근데 상당하지 않아. 경제상동으로 인해서 금액이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충당이 안 됐다는 건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상당하지 않다는 게 적당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돼. 그러니까 다달하지 않은 거. 경제상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장사가 너무 안 아니하게 된 경우.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 차임 또는 된 경우, 이 당사자는 임차인인 거죠. 당사자는 장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증가나 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증액의 경우에는 5% 이상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걸 임차인이 이걸 할 이유가 있나? 임차인은 깎아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증액의 경우, 그러니까 증액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낮출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올리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임차인이 올리지는 않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임대인은 뭐 코로나 특수로 인해 가지고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요. 그렇게는 거의 못해. 왜냐면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 왜냐면은 이거는 뭐 감액만 거의 얘기가 된 거지 요지는. 그러니까 그 보증금의 100분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거고. 네. 14. 임차인이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상을 갖다가 냈을 때 얘기하는 거야. 증액 비율. 임차인이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 비율이 5%라는 거죠. 주방 경우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은 상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5. 차임 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월세를 올려받은 거는 1년 이내는 또다시 올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고, 네. 그러나 반대로 감액을 했을 때는 1년 내에 또 할 수도 있어. 줄여준 경우에. 줄여주는 경우에는. 그 올리는 것만 지금 일단 제한해 놓은 거네요. 1년 단위로. 16.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한선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50만 원에 원래 했었는데 요 사정으로 해서 이거 좀 깎아줘서 40만 원까지 깎아줬어. 근데 다시 이제 잘 돼서 올리려고 그래. 그럼 50만 원까지는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40만 원에 5%에 만 원을, 그렇지. 만 원을 갖다 올리는 게 아니라. 5%가 아니라 이전 그 금액까지는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기출문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 이건 아니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 틀린 거고. 2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임차인이 건물을 파손을 했을 때 일부 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발생을 해. 그럴 때는 계약 갱신도 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도 보고 안 해줘도 돼. 그러니까 파손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호받는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야. 웬만한 것들이 다 사라진다. 그럼 보장할 필요가 없다가 맞는 거네요. 그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3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 기간에 7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0년이고 7년이 아니라. 4번.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등기가 들어가잖아. 네, 그러면 지방법원. 세무서가 법원에 아닌 하는 거죠? 거야, 법원. 세무서가 아닌 거죠? 아, 매우 틀린 거고. 그러니까 정보 요구는 세무서에 하고 등기 이런 것들은 법원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임차인의 아니 즉시가 아니 3개월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3개월. 그래서 답은 2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라는 게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되는 거죠. 그렇지. 사유가 있는 경우가 된 거죠. 다음 페이지 17.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에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19.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20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21. 전대차의 경우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2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3. 차임 연체 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을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4.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는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고. 25.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소유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는 아까 나왔던 지문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17번.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는 보호받는 거고. 여기서는 6개월. 6개월 전부터. 권리금 계약에 뭐야, 근데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7개월 전에는 방해해도 되는 거야? 대부분 6개월 전에 내보내니까. 1년 전부터 내보낸다고 하면 방해한다고 해도 6개월 전부터 하면은 진짜 못 받고 나갈 확률이 많다 이거야. 일단 6개월로 정해놨다는 거죠. 18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일부 파손한 경우에는 고의로 일부 파손했다 그러면 그것도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되는 거예요? 사유야. 근데 실수로 만약에 실수로 했으면은 뭐 일부는 인정해 줄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거절 사유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렇지. 거네요. 임대인은 중대한 과실, 고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알고서 하거나 뭐 때려 부셨거나 뭐 이런 거거든. 그럼 이게 여기에 일부 파손한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은 없네? 거의 없어? 거의 그거는 문제를 내면은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애매한 문제야. 거죠. 그죠? 애매하지.
일부 이건 파손을 어떤 어떻게 경우- 보면 고의로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문구를 써놓지 않으면 애매해지는 상태가 그러니까 벌어지는 어떤 거야. 경우에는 보장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보장을 안 할 때도 있는 그 자체를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문을 보면은 네. 가끔씩 세모인 답들이 있어. 음. 말한 대로 일부 파손한 경우 보장 필요 없다. 이렇게 쓰면은 약간 애매해지는 거야. 그렇죠. 이게 답이. 음. 그러니까 확실한 답을 먼저 찾고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야. 20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제외된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어느 경우가 있죠? 뭐 교회 같은 거 얘기하는 건가? 교회도 영리 목적이 되지. 근데 그건 비영리로 어쨌든 사업자를 내잖아. 근데 영리로 인정하는 건가? 영리도 어쨌든 교회도 돈을 벌잖아. 돈을 버는 행위는 다 영리 목적이야. 그래요? 근데 사업자 자체를 비영리로 내는 거잖아. 걔는. 교회로 내는 거지. 교회인데 근데 교회 자체도 영리 목적으로 봐. 교회도 권리금이 있거든. 신도수에 따라 가지고 권리금을 줘. 그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안 썼을 때,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을 때. 그때? 아, 그럴 1년이면 상관없고, 1년이면은 보호 대상이 되는데, 그렇지. 1년 6개월이 이상. 지나야지 보호 그러면 대상이 안 보호 된다는 대상이 안 거예요? 된다. 아, 뭐 전세 2년짜리 들어가 놓고, 뭐 예를 들면, 안 쓰고 있어, 계속. 그랬을 때는 보호하지 권리금 않아도 보호 된다. 대상에 뭐 이런 얘기가 제외가 되는 된다. 거야. 권리금 보호. 근데 권리금 보호 대상이라는 게, 권리금은 어쨌든 저기 그냥 저 사람한테서 받는 거잖아. 권리금을 보호한다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권리금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거야. 네. 방해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권리금.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네. 임차인이 나가면서 제3자한테 네. 이거를 팔고 나갈 수 있잖아, 상가를. 그럼 권리금을 받을 거 아니야. 음. 근데 간혹 임대인이 내가 쓸 거라고. 응? 그치? 이랬을 때는 방해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보니까 또 새로운 임차인한테 놓은 거야. 그랬을 땐 방해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장사 안 된다고 가서 막 해코지를 하는 거야. 네. 권리금 못 받게 하려고. 응?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방해를 하면 안 된다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권리금 보호 대상이라는 거는 권리금을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대상이다 이거야. 그러면은 보통 저희 주택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제가 전세가 계약이 끝났어. 그래서 저 이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끝나서 나가는 경우에 그러면 보통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잖아요. 그럼 권리금 안 받잖아. 그러니까 전세를 있던 애가 구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있던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안 해도 상관은 그러니까 없어.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권리금을 그죠?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하니까.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얘가 먼저인 거예요? 어떤 게? 예를 들면 임대인도 이제 계약 끝났으니까 내가 이 사람이 나랑 계약하기로 했으니까 하고 얘도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왔고 임대인도 임차인도 다음 임차인을 둘 다 데리고 왔어. 그러면 어떻게 무거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우선이지. 그러니까 얘가 먼저인 거네요. 그렇지. 왜냐면 손해가 크잖아. 임대인이 데리고 온 얘는 그냥 계약을 하면. 얘는 보증금만 주는 거니까. 그렇지. 권리금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법적으로 얘가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차임 연체 시 23번 차임 연체 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개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 아까 나온 거죠. 3회차가 연체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흔히 2회차로 많이 써. 꼭 3회차야. 3회차. 네. 24.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필요 없다.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 주택 그거 할 때는 꼭 막 확정일자를 빨리 받으라 막 그러는 거지? 확정일자를 받으면 금액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훨씬... 계약력을 갖출 때 확정일자 필요 없어. 굳이 필요는 거기도 전입신고를 하면 돼.
25. 네. 그치. 금액이 뜨지 않으니까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막 애매해지는 상황이니까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전신고만 하면 뭐 얼마에 들어갔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지. 아, 근데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그 보증금도 적시를 하는 거예요? 되지. 아. 계약서에 도장 찍어가지고 보관하니까. 25.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전에 기출문제에 세무서라고 변경돼서 나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다시 정보 요구는 세무서에 하는 거고, 네. 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세무서에 하는 거고,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거는 법원에다가 해야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9장은 여기까지.